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물류창고를 둘러싼 갈등은 양주시의 오랜 현안이죠.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고 양주시에서는 백지화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왔는데요. 양주시가 그동안의 입장과는 다르게 일부 사업 취소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신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021년과 2022년 건립이 허가된 양주 옥정물류창고는 1부지와 2부지에 각각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계획됐습니다. 이후 주민들은 수차례 반대 집회를 이어가며 도심 한복판의 물류창고는 위험하다고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차량 120여 대 행진으로 반대 의사를 강하게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허가난 사업을 취소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강수현 양주시장도 지방선거 당시 직권 취소를 공약으로 걸었지만 당선 이후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쳐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양주시가 일부 물류창고 부지에 대해 사업 취소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비공개로 열린 반대 주민들과의 면담에서 일부 백지화 계획을 밝힌 겁니다. 양주시 관계자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건축법에 기간 내에 착공하지 않으면 사업을 취소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며 이 부지가 이를 충족하지 못해 5월 중에 취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업자가 착공기한 연장 신청은 했지만 정당한 사유라고 판단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주민들은 실마리가 전혀 보이지 않던 상황에서 일부 전진했다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 소식도 없었던 곳에 공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었지만 어쨌든 이 부지가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아직 양주시장님께서도 이것에 대한 의지를 꺾지 않으셨구나. 하지만 백지화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실제로 사업 취소 처분이 날 경우 사업자 측이 행정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양주시는 다음 달 중으로 사업자를 불러 사업 취소와 관련해 청문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의정부 지역도 물류센터를 둘러싼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반발에 의정부시는 물류센터 백지화를 추진해 왔는데요. 최근 의정부시가 물류센터 사업자들과 물류센터 사업을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물류센터 백지화의 초석을 놓았다는 평가인데요. 이재필 기자가 김동근 의정부시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과제로 대응 TF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과 함께 이것에 대한 여러 논의를 거쳤습니다. 그간의 과정 속에서 어떤 의사결정 속에서 이것이 되어져 왔는지에 대한 것들에 대한 스터디, 그리고 또 다른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했었습니다. 땅을 사서 투자를 하겠다라고 더군다나 의정부시에서 인허가까지 받은 이 사업에 대해서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양보를 하기가 쉬운 문제가 아니죠.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그 갈등 속에서 서로 때로는 부딪히기도 하고 때로는 논의도 하고 하면서 한 2년 정도의 시간을 통해서 서로 제3의 대안을 찾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다라고 하는 최종 결론을 내렸고 그것이 합의에 이르게 된 과정입니다. 물류단지가 아닌 다른 대체 시설로 고산동 일대의 도시의 쾌적한 도시 유지, 그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라든지 이런 경쟁력을 유지시켜 가는데 같은 길을 찾기로 했고 많은 분들, 대부분의 분들이 이 사업의 백지화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셨을 것입니다. 기업들도 아마 고민이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떤 기업들도 지역의 지지 그리고 시민들,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하에서 진행되지 않는 경우에 사업적인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것들을 서로 깨닫게 된 것이죠. 고산동에 있는 전체 복합융합단지의 면적에 비하면 물류단지는 채 10%밖에 되지 않는 이런 사업 내용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 10%에 집중해서 왔었습니다. 이제 이 10%의 해결책을 찾아서 가면서 다른 90%에 정상화시켜가는 그 속도 흐름이 같이 가면서 물류단지 문제도 함께
선순환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들이 같이 생각하고 있는 대체 사업에 대해서 관계기관 그리고 시민들과 같이 이제 본격적인 협의를 하기 시작이 될 것입니다. 협의 과정에 아마도 또 다른 걸림돌도 있을 수 있겠고 또 다른 허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지껏 2년 동안에 있었던 그 심리적인 장벽 그리고 실제로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양보하지 못했었던 그 벽을 넘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충분히 극복해 가려고 생각합니다. 포천시의 1호 달빛 어린이병원으로 지정된 포천 우리병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달빛 어린이병원은 24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는데요. 야간과 주말, 공휴일 등에도 걱정 없이 소아 전문의에게 진료받을 수 있는 병원입니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포천시 1호 달빛 어린이병원의 개소로 아이들이 주말과 공휴일에도 소아과의 전문 진료를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포천뿐만이 아니라 철원 지역에 있는 분들, 또 연천, 동두천, 양주까지 있는 주민들, 또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달빛 어린이병원으로 지정된 우리 병원은 평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매주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휴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외래 진료를 운영합니다. 백 시장은 현재 포천에 2개 병원이 있지만 응급의료센터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며 심혈관 질환처럼 위급한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응급의료센터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병원이나 포천병원을 통해서 심혈관 질환 같은 데서 이제 위급한 환자가 발생했을 때에 또 뭐 원거리로 이렇게 후송이 되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 포천에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런 센터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포천시는 야간과 휴일에 진료가 가능한 병원 등이 생기면서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27일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특별위원회 구성과 지원기구 지정 등 추진체계를 완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가장 큰 관심사는 선도지구 선정 기준인데요. 정비 대상 주택 물량의 5에서 10%를 선도지구로 선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2월 제정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4월 27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특별법에 따라 정비 기본 방침과 기본계획, 국가지원 사항 등 안건을 심의하는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또 노후계획도시 지원기구로 유관기관 7곳을 지정했습니다. 지원기구 7곳 중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자체가 수립하는 이주대책을 지원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금융지원 방안과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마련합니다. 노후계획도시 기본 방침 중 최대 관심사는 용적률과 선도지구 선정 기준입니다. 정부는 통합 재건축 시 안전진단 면제와 법적 상한 용적률 150%까지 상향, 용도지역 변경 혜택까지 부여할 계획입니다. 통합 재건축이 단독 재건축보다 사업비가 적고 학교와 공원 등 시설을 재배치할 때 보다 유연하게 정비 계획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또 선도지구 물량을 정비 대상 지역 주택 물량의 5에서 10% 수준에서 지자체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동 신도시의 경우 4만 1,400여 세대 중 4,100여 세대 안팎 정도가 선도지구에 선정될 수 있다는 얘기인데 두세 개 아파트 단지들이 통합 재건축할 경우 한 곳 내지는 2곳 정도의 선도지구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최초 선도지구 지정 이후에도 매년 일정한 물량을 선도지구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역별 주택 공급 여건과 이주단지 공급 계획 등을 감안해 전세 시장 불안을 일으키지 않는 범위에서 선도지구를 늘려간다는 방침입니다. 선도지구 고려 항목 중에는 주민 동의율이 가장 중요하고 가구당 주차장 대수와 주민 불편 정도, 통합 정비 규모 등을 반영한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선도지구 선정과 용적률 완화를 바라고 있는 정비 대상 지역 주민들은 여전히 사업성 확보가 걱정입니다. 선도지구가 된다고 해서 무조건 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이 사업성을 터줘야 된다.
그래서 공공기여가 너무 과도하게 지금 책정이 돼 있으니까 최소화 시켜주시고, 그다음에 중동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과밀하게 지어져서 용적률의 부여뿐만 아니라 어느 단지가 선도지구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이 예상이 된다. 국토부는 5월 중 선도지구 선정 규모와 기준부터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비 대상 지역에서는 단지별 이해관계가 복잡한 통합 재건축을 어떻게 해야 할지, 또 공공기여는 얼마나 부담해야 할지 등 사업성 확보 방안을 찾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지난 25일 오전 6시 42분쯤 포천시 군내면 유규리 구간에서 세종 포천 고속도로를 주행 중인 50대 A씨가 몰던 화물트럭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은 적재함에 실린 적재물과 화물차 일부를 태우고 약 13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운전자 A씨는 타이어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을 보고 갓길에 주차 후 소화기로 자체 진화를 시도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당국은 타이어 펑크로 인한 과열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포천시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센터가 오는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기념행사를 개최합니다. 포천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공연과 마술쇼 등 다양한 즐길거리가 준비 중인데요. 센터는 이와 함께 어린이날 연휴 기간 동안 케이크 만들기 등 체험 프로그램도 확대 운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포천시 관광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양주시가 코로나19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백신 추가 접종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5세 이상 면역 저하자와 65세 이상 시민인데요. 접종은 시 지정 위탁기관에서 할 수 있으며 기관은 양주시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양주시는 예약 없이도 당일 접종이 가능하지만 전화 문의로 백신 보유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는 25일 도의회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을 위한 경기도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상정을 보류했습니다. 양우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 규칙안은 도의회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추천하는 각 3명 이내의 사람을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6월 정례회 상정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또 의장, 부의장 선거에 단일 후보자가 나와 과반수 득표를 얻지 못할 경우 다시 선거일을 정해 후보자를 등록받아 선거를 실시하는 내용의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도 상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의정부시가 신한은행과 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식에는 김동근 의정부시장과 이봉재 신한은행 본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는데요. 두 기관은 소상공인 금융 지원과 경영 환경 개선 사업 공동 추진, 소상공인 육성 교육 등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가 출산과 육아로 인해 경력 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0.5엔 0.75잡 근무를 시작합니다. 양육자가 0.5잡을 선정하면 하루 근무 시간을 절반으로 줄이고 육아에 집중할 수 있는데요.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출산과 육아 장려는 규제 개혁, 기후 변화 등과 비슷하다며 우리 사회 전체 구조, 의식, 문화와 관련됐다고 말했습니다. 김 지사는 도의 모든 실국이 조직이 다 함께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고 규제 개혁, 저출생, 기후변화 정책을 모두 운영하는 틀, 시스템에 갇혀 있다며 경기도는 다르게 해보고 싶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경기도는 기업이 0.5엔 0.75잡을 도입할 경우 대행 업무 수당 또는 대체 인력 고용 장려금 등을 지원하고 올해는 경기도 일자리재단과 경기도 가족 친화 인증을 받은 민간 기업 중 20개사를 선정해 시범 운영할 예정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